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조건부 동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8대 지방선거가 불과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확정이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는 물론이고 지역 일꾼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경강 문화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시관과 체험관 등 문화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환경부의 새만금 신공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는 조건부 동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마지막 갯벌에 지어지는 새만금 신공항.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환경부는 공항 건설로 갯벌과 조류 등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두 차례의 보완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본안협의를 요청한 지 반년 만입니다. 환경부가 내준 조건부 동의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공항 건설로 인한 갯벌 훼손과 조류 충돌 대책을 보완하라는 것. 전라북도는 환경부의 요구는 이행하고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계획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총사업비 협의나 이런 관계간 협의 이런 걸 거쳐서 기본 계획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8년 신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갯벌 훼손이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지 않고 기후 생태계 붕괴가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엄중히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환경부가 또다시 용인해 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은 새만금 신공항. 지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착공에 2028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가 금강 하구뚝 개방 등 논의를 위해 물포럼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북도는 물포럼을 지난해보다 7차례 늘려 금강 하구뚝 개방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전북 물포럼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 시책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사업 94건, 총 1조 6천억 원 규모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과 화석전시관 건립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 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분담금 지불과 관련해 군산시와 함께 참여한 김제시와 부안군, 전북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투입비에 대한 공동분담금 지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김제, 부안은 공동분담금 지불 거부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의 내부적인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8대 지방선거가 불과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또다시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긴 것도 모자라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 도전장을 내민 출마 예정자는 물론이고 지역 일꾼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의원 2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차유성 씨. 신동과 함열, 웅포, 망성 등 10곳을 지역구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지방 정치가 대선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묻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정말 난감하고 어디가 자기 선거구에 결정하는데 힘든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를 훌쩍 넘긴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최대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 확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부터 정해져야 돼요. 그것부터 정해져야 전북 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설정을 하거든요. 선거구 획정 지연은 유권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맞춰 선거구가 조정되는데 농촌 지역의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익산 망선면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망성 같은 경우는 전번까지는 을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가비로 갔잖아요. 이걸 안 해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기 의무를 다 못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불과 9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악습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사퇴해야 하며 선거 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사직해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반색했습니다. 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단일화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일화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당은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 참여해 미래로 나아가는 대장정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공약과 전북 시군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권역 단일 경제공동체 구축과 동아시아 물류중심지 조성 등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 전주 영화특별시 육성과 익산 중앙동과 창인동 도시재생, 군산 조선업 회생 등을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균발일은 국가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인 5극 2특 체제에서 새만금 전북특별권역이 포함된 5극 3특 체제로의 공약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만경강 문화관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시관과 체험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구비했는데요. 익산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시 목천동 만경강 수변입니다. 이곳에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만경강 문화관이 들어섰습니다. 익산시는 3일 만경강 문화관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문화관은 익산국토관리청의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5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을 활용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 군산, 김제와 완주군이 공유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고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늦어져 2차례 준공일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연면적 1,658제곱미터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상 1층과 2층은 전시관으로 운영됩니다. 전시관은 총 3개로 1전시관에는 만경강의 시간을 주제로 옛 만경강의 모습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전시관은 만경강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3전시장은 VR 체험관이 조성돼 실제 만경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5궤 전망대와 실내 광장 등 야외 시설은 만경강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 공간과 휴식 공간이 마련된 만경강 문화관에서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경강 문화관이 설립되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착공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만경강 문화관. 익산시의 바람대로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 공간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소폭 감소한 1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8,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만 8,749명, 해외 유입 5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6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28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8,39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5명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92,53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92명, 군산 833명, 익산 779명, 완주 284명 순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3명으로 병상 가동률 27%를 나타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9,439명입니다. 익산 지역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41,738명이며 이달 말까지 6차례에 걸쳐 23만 개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지원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해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우선 지원되고 임신부, 장애인 등에게는 이달 말까지 배부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감염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감염 취약계층 3만 8천여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합니다. 임신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이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군산 지역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지역이 단수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4시부터 금동과 영화동, 장미동, 영동, 경암동 등 원도심 11개 지역이 단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광대와 군산대의 올해 신입생 등록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을 마감한 결과 원광대는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8.1% 놀리고 군산대는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광대는 3,233명 모집에 2,847명이 등록해 386명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해 86.5%에서 올해 84%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지를 투기해 시세 차익을 챙긴 도내 농업법인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시군 농업법인 169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75곳은 투기 또는 불법 전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들의 범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관련 부서 공무원 36명에게도 인사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의사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에서 전북권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육상 문혜진 선수와 박진규 전 전주대학교 레슬링 감독, 송재호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제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 100m, 200m 부문을 석권해 경기 부문 장려상을 받았고 박 전 감독은 전주대 레슬링팀 기량 발전에 기여해 지도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송 교수는 경기력 향상 관련 논문 60여 편을 발표한 공으로 연구 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본회에서 두 번째로 가족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김재윤 동우팜투 테이블 본부장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앞서 김 본부장의 부모는 지난 2012년부터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군산 시티투어버스가 오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고군산 시간여행 코스와 광역 코스 등 4개의 노선이 운영되며 탑승요금은 성인 5,000원, 학생과 경로, 장애인, 군인은 2,500원입니다.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지속적 환기, 탑승 전후 소독 등과 함께 뛰어앉기 시행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시는 상조회사와 공영장례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질 경우 군산시장이 명예상주를 맡아 장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됐습니다. 포원대가 교육국제화 역량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포원대에 따르면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의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등록,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등도 적용됩니다. 인증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 12명과 마을 세무사 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지역 대학생 주얼리 졸업작품을 전시합니다.
군산 신풍동 지역협의체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 영국 빵집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2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0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